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YD 아토3입니다. BYD가 국내에 공식적으로 런칭이 됐어요. 그동안 국내에 몇 개의 중국차가 출시가 되긴 했지만 BYD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전에 출시됐던 중국 회사 중에서 BYD가 가장 메이저 회사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YD라는 회사는 배터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BYD는 2003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BYD는 이번에 국내에 런칭하면서 몇 가지 차종을 내놨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아토3죠. 아토3가 예상보다 판매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어요. 참고로 BYD 라인업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송 플러스와 C 라이언인데 아토3 위안 플러스는 네 번째로 잘 팔리는 모델이죠. 참고로 중국에서는 대략 한 27만 대 또는 30만 대 사이에 연간 판매량을 기록을 합니다. 중국 내 판매명은 위안 플러스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에서는 아토3로 판매가 됩니다. 아토3는 기본형과 플러스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플러스입니다. 가격은 3,330만 원이고요. 배터리는 블레이드로 불리는 LFP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용량은 60.48kWh입니다.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복합이 321km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내장에 비하면 많이 무난합니다. 사실 BYD 로고만 제외하면 크게 어색하거나 생소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과거의 BYD 차들에 비하면 외장 디자인에서 좀 더 글로벌화가 된 것 같아요. 참고로 기본형과 플러스는 외장에서의 차이는 없고요.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입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은 헤드램프를 좀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헤드램프의 면적 자체는 좀 작은 편이에요. 아토3는 소형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되고요. 차체 사이즈를 국산차와 비교하면은 대략 투싼과 셀토스의 사이 같아요. 근데 셀토스보다는 투싼에 좀 더 가까운 사이즈죠. 특히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싼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두 차종 대비해서 전고는 가장 낮고요. 참고로 프론트 팬더에는 BYD 디자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BYD가 실내에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퍼들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종이 보이는 디자인인데 약간 링컨의 코시어나 벤츠의 EQ 시리즈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앞쪽과 함께 뒤쪽에도 가로로 램프가 쭉 이어져 있고요. 요즘에 일본 차들처럼 제동등은 좀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차명 레터링인데 보통은 회사와 차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토3는 오른쪽 하단에 BYD 아토3라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회사와 차명이 같이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BYD가 두 개나 있습니다. 범퍼 측면의 디자인도 가는 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실내 디자인과 큐를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GT, 사이즈는 215에 55와 18입니다. 알로이 사이즈에 비해서 타이어의 폭은 좋은 편이고요. 참고로 이 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제품이고요. 중국산입니다. BYD가 국내에는 처음 들어왔고 아토3도 처음 타는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 생소한 디자인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아요. 디자인적으로. 지금 국내에는 웬만한 유명 브랜드는 들어와서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차들이 뭐 대략 공통적인 그런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근데 아토3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일단 대시보드는 차 크기 대비해서 좀 넓게 뽑은 편이고요.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대시보드의 구조 자체는 좀 단순합니다. 근데 모니터에서 그 이하의 디자인은 뭔가 좀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그 장식적인 요소가 되게 많네요. 특징 중에 하나가 송풍구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양쪽과 가운데 있는 송풍구가 디자인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못 보던 그런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게 약간 무슨 팔찌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어쨌든 양쪽에 보시면 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송풍구를 막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리라든가 이제 플라스틱 느낌은 생각보다 더 좋아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토3가 내장재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보통 E급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토3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데 적용된 우레탄을 만져봐도 뭐 아주 푹신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재는 전반적으로 꽤 좋지 않나. 물론 이 내장재들이 이런 대시보드에 적용된 거 보면은 이것도 약간 좀 생소해요, 소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좀 부드러운 편이어서 이런 내장재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필러는 플라스틱인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펀지 같은, 그러니까 직물보다는 이게 좀 더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보기에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니터는 12.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의 사이즈도 생소하죠. 보통은 자동차 업계에서 규격으로 10.25인치, 그 다음에 12.3인치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BYD 아토3는 모니터가 12.8인치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 태블릿 PC를 딱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요 디자인 자체로 보면은 테슬라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허공에 붕 뜬 타입인데 또 생각보다 이렇게 자꾸 흔들었을 때 소리라든가 흔들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틸팅이 되잖아요. 근데 아토3는 모니터가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동시에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로형 타입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볼보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로 타입을 원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환될 때 이 화면도 같이 바뀌잖아요. 그게 속도가 조금 되게 빠른데 아토3의 모니터는 이 터치할 때 반응이 꽤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 홈 화면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메뉴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면은 아토3는 이제 국내에서 T맵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구동이 안 돼요.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 BYD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여기서 오디오 존이라든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 안쪽에 이런 컨텐츠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에어컨 제어라든가 뭐 외기 모드 켜줘, 너무 더워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 전화라든가 미디어 재생 또는 시스템 제어. 그러니까 시스템 제어 같은 경우에도 뭐 볼륨과 화면 회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화면 돌려줘. 생각보다 음성 인식 성능이 좋군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는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트림이 스피커가 좀 더 많은데, 오디오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소리가 뭐 또렷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 음량 자체는 좀 풍성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라디오라든가 음악, 비디오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는 아토3의 이 편의 장비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2분할 화면이 지원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화질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3D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이 3D가 요즘에 이렇게 돌려서 전체 다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뭐 딱히 신기한 건 아닌데, 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도 돌려도 되지만 이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투명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사실 요즘에 어라운드 뷰에 투명 기능이 제공이 되는 차가 많은데 이 급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 차가 현대기아차처럼 높은 속도에서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투명 기능이나 달리는 중에서도 3D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샀던 이런 뭐 어라운드 뷰 3D 중에서 이게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돼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지금이 이렇게 약간 좀 연한 하늘색이고, 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가장 상단이 라이트, 크게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외부등, 실내등이 있는데 무드 조명은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 아닙니다. 근데 색상 자체는 예쁜 편이어서 사실 또 이급의 소형차에서는 되게 화려한 무드 조명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메뉴도 좀 세분화가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와 앞좌석, 뒷좌석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바다와 별, 트로피칼, 컬러풀 스펙트라,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등 같은 경우에도 다 이 모니터에서 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여기서 조절하고, 스마트 하이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간 주행등도 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간등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뉴에서 주간등을 아예 끌 수 있는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등에서는 이제 웰컴 라이트와 승차자 헤드램프 켜짐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잠금 장치. 그러니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도 이 차는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 바로 이렇게 조절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안쪽에 메뉴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화면인데, 그러니까 사운드 효과가 하이파이와 스테이지 라이브. 그러니까 그 오디오의 음질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오디오 관련 이런 메뉴는 이게 또 꽤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포 가상 사운드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미리 듣기가 가능하군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라이트와 다크 두 가지가 있고요. 오토 모드도 있고,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기판 밝기 조절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첫 번째 탭에서는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회생제동이 단계가 두 개예요. 보통과 높음. 그리고 여기는 충전과 방전이고요. 그러니까 예약 충전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에너지 소비는 트립 컴퓨터고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시트 통풍과 열선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플러스 트림에만 통풍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공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에코와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급의 차로서는 이런 그 세부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또는 소프트웨어,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네요. 참고로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와 스포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ADS로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탭이 일단 여기서 ACC 기능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안전 보조고, 그러니까 요즘에 적용된 그런 ADS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YD 스토어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저 말 그대로 BYD 스토어인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해볼 수가 없고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라오케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네요. 보통 이렇게 물리 버튼 없이 모니터에 다 통합을 시키면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죠, 공조장치 아이콘들이 항상 표시가 되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조장치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곧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곧바로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이나 그래픽 같은 게 이것도 꽤 예쁜 편이에요. 참고로 온 오프는 이제 여기에도 있는데, 요 센터 플로어에도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포인트가 이 송풍구인데, 그러니까 이 송풍구가 워낙 특이하고 심지어 이게 약간 좀 밝거든요, 색상이. 그래서 이게 되게 눈에 띕니다. 이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기어 레버도 기존의 차에서는 못 보던 그런 디자인이죠. 참고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케이스 끼우고 카드 2개 넣으면은 이게 충전이 안 되네요. 기어 레버는 전자식이고요. 보통 전자식이 그렇듯이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동 버튼 보면은 시동 버튼도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양옆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이 모여져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예를 들어서 ISG 온오프라든가 또는 공조장치 온오프, 이건 오토고요. 등에 버튼이 모여져 있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조장치 사용할 때 전화가 오면은 바람 세기를 줄여주는 또 그런 모드도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는 회생제동과 드라이브 모드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바로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보통 컵홀더가 그렇듯이 양쪽에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좀 포르쉐를 좀 연상케 하네요. 실내 디자인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센터 콘솔 박스 커버도 이게 줄무늬가 있고, 여기도 심지어 약간 좀 부드러운 가죽을 깔아놨습니다. 참고로 이 커버는 좀 뻑뻑해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입구는 좀 좁은데 이게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 이게 저 무슨 박스가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했더만, 아까 저 노래방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래방을 위한 마이크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네요. 노래방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저 마이크까지 이렇게 있는 차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이 마이크 플라스틱이나 이 커버 있잖아요. 이것도 이 재질이 괜찮아요. 약간 좀 DJI 같기도 한데, 글로우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적당한 편이고요. 이 매뉴얼 이 북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되게 좀 푹신한데요, 가죽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닌데 이렇게 소재들의 면면을 보면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선바이저 거울의 크기는 일반적이고요. 예, 선바이저에도 조명은 있고요. 양쪽 모두.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하단이 살짝 깎인 디커스탈입니다. 스포크에 적용된 요 브론즈 색상은 기어 레버 있잖아요. 그거와 같네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양쪽에 있는 스포크 버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 회전할 수 있는 여기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에서 오게티 또는 유일하게 좀 싼 티가 나는 부분이 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계기판은 또는 사이즈도 그렇고 경차에서나 쓰잖아요. 옛날에 스파크. 근데 이 차에 달려있으니까 이게 유독 너무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판 자체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정보는 많거든요. 근데 다 이제 폰트가 하나하나 좀 작죠. 그래서 눈에 이렇게 탁 하고 들어오는 그런 시인성은 아닙니다. 참고로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가 되고요. 여러 가지 트릭 컴퓨터가 표시가 되는데 또 가속 타이머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과 함께 온도까지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아토3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시트가 좀 작은 편이에요. 시트가 특히 좌판이 좀 짧은데 좌판의 길이만 보면은 약간 좀 경차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허벅지 뒤가 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그런 착자감에 비해서 헤드레스트를 포함한 그런 형상 자체는 또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스포티한 형상과는 달리 시트에 앉으면은 착자감 자체가 잠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둥 떠 있는 것 같죠. 참고로 센터플로어는 플러팅 타입인데 그래서 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단자가 이 밑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A 타입이고요. 아토3는 실내에서 생소한 디자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도어 트림, 송풍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일단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그 도어 손잡이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앞건이 도어 트림에 있는 이 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타에서 영감을 받았다가 하는데 제가 보기엔 기타가 아니라 그 중국 전통 악기 있잖아요. 현악기. 그거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뭔가 소리도 약간 악기 같죠? 그래서 뭐야 이거만 좀 조절하면은 이거 튜닝도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볼트가 있잖아요. 이거 볼트만 좀 이렇게 옮겨 다르면 기타처럼 이렇게 소리를 좀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참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어 포켓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2열의 거주성은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의 뭐 전장이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1열 시트 좌판이 되게 짧다, 경차처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2열은 1열보다 좌판이 또 길어요. 그래서 1열은 성인 남자가 앉으면 좌판 때문에 허벅지가 허전하지만 2열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쿠션은 1열과 대략 비슷한 수준이고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신발이 이 정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공간도 여유가 있고 전기차답게 가운데 부분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것 때문에 좌우의 공간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제 밖에도 BYD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실내에도 BYD 디자인이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USB 단자 C타입과 A타입이 각각 하나씩 있고요. 제가 1열 시트가 좀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뒤에서 보면은 그게 좀 더 티가 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차들 비해서 이게 폭이 좀 좁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좀 고성차처럼 이 또 가운데 부분은 뚫려 있고요. 그러니까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예요. 2열 도어 트림도 1열과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 또 묘하게 1열과 2열의 이 줄소리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또 희한하게 1열에는 물건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는데 2열의 컵홀더에는 이렇게 고무로 된 날개가 있어요. 아토3가 편의 장비가 좋은데 파노라마 루프도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 친절하게 스티커까지 붙여놨네요.
참고로 아토3 플러스에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기본 트렁크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요. 바닥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도 좀 더 깊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에도 이제 벽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는데 이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줄을 당겨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2열 시트 등받이 쪽에 직물 마감은 약간 좀 떴고요. 참고로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앞에 트렁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없어요. 예, 전기차는 엔진차와 달리 급에 따른 정차 시의 정수성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방음에 따라서 정수성이 좀 편차가 크지만 이렇게 정차 중에는 전기차가 급에 따라서의 그런 정숙성?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조용한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장품 소리가 보통은 있어요, 전기차가. 근데 이 차도 있긴 있는데 전기차 중에서도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는 전장품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이렇게 공조장치를 켜면은 물론 소리가 있죠, 송풍 소리가. 근데 그 소리도 이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아토3는 싱글 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150kW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4마력 정도가 되겠네요. 이 차 역시도 저속에서 가상 사운드가 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들을 때는 가상 사운드가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들으면은 약간 좀 그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쨌든 아토3의 주행 성능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상 또는 생각보다 괜찮다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들어왔던, 또는 제가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탔던 중국차와 비교하면은 이 차 주행 그런 질감, 성능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하체는 좀 통통 튀는 감각이고요. 이게 단단하다, 딱딱하다, 뭐 부드럽다,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통통 튀는 감각.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갔을 때의 좀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타이어 공기압이 많이 들어갔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차 적정 공기압이 38인데 오히려 이 시승차는 적정보다 냉간시에 1 정도 낮게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통통 튀는 감각이어서 좋게 얘기하면은 뭐 젊은 감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도 좋은 노면과 안 좋은 노면에서의 그런 좀 차이가 큰 편입니다. 특히 한쪽의 노면이 좀 편차가, 높이가 다르다거나 그럴 때는 약간 그 움직임 자체가 뒤에 멀티링크인데 약간 좀 토션빔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부 방음을 떠나서 정차 시의 그런 전장품 소리라든가 또는 그 모터의 작동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가 윙 하는 소리가 보통 들리는데, 이 차는 그 소리도 굉장히 좀 약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좀 꽤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앞쪽의 시야가 이게 좀 시트 포지션이 높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데 심지어 앞에 그 계기판이, 그러니까 이게 스티어링 칼럼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가 좀 더 잘 보이고, 양쪽에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도 그냥 일반적인 타입이고, 근데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제한이 되긴 합니다. 뒷유리가 상하의 폭이 좀 좁은데 그 밑에 쪽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좀 제한이 되고, 2열 시트 그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저게 2열 시트 치고는 헤드레스트가 너무 좀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저것 때문에 후방 시야가 좀 제한이 되긴 합니다. 전기차는 회생 제동에 따라서 주행 질감 또는 승차감이 달라지잖아요. 이 차도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차에 비해서 회생제동 그 조절에 따른 그런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의 차이는 미미한 편이에요. 일단 회생제동에 스탠다드와 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노멀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인 전기차와는 달리 이 차는 스탠다드에서, 요즘에는 그냥 노멀이다 그러면은 전기차가 이제 타력 주행이 좀 강조가 돼 있잖아요. 일반 엔진차보다 좀 더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강조가 돼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로 치면은 그냥 스탠다드가 레벨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이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걸리긴 하죠. 그리고 하이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해지는데, 이것도 현대차로 치면은 한 2.5단계? 그러니까 하이로 해도 회생제동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하이로 해도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해지지만 회생제동이 강하면은 가속 페달 조절 못하면 승차감 떨어지잖아요. 뭐 그렇진 않죠. 또 따라서 원페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최고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도시명 전기차 패키징? 사실 이 사이즈의 유럽 차들 보면은 그 전기차들 조그만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도 보통 최고 속도가 160에서 제한이 되고 좀 도시명 전기차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조향할 때 그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뭐 그 감각 자체가 아주 그렇게 뭐 정확하다거나 좋은 편 아닙니다. 주행에서 예상과는 달리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부의 방음인데 이 사이즈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부 방음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걸러져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달리면은 뭐 당연히 조용한 건 아니지만 타이어 소음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이제 차급 대비하면은 평균 정도는 된다입니다. 근데 시트 때문에 그런지 좀 운전을 많이 하면은 확실히 피로도가 조금 더 일찍 오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렇게 좀 좋은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노면에 따른 편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제가 실내 설명할 때 시트가 좀 작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작기도 작은데 몸을 감싸주는 그런 기능성, 그러니까 시트 자체의 기능성이 좀 떨어져서 실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트가 기능성이 좀 가장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 시트 때문에 좀 더 그 피로감이 일찍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다른 차들처럼 에코, 노멀, 스포츠로 갈수록 초기 반응이 빨라지죠. 근데 평균적인 그런 그거에 비해서 에코와 노멀, 스포츠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로 바꾸면은 초반에 반응이 좀 더 두드러지게 빨라지는데 이 차도 빨라지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차이가 큰 편 아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속도가 높을수록 그 차이가 좀 적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방금 중간 이후부터는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으면은 안으로 쑥 이게 감기잖아요. 이게 스포티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좀 그립이 부족하다, 허둥지둥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회전할 때 이 모션이나 속도가 훨씬 제가 그 옛날에 그 캠버에서 코너에서 그 한번 그 굉장히 대인 적이 있어서 뭔가 기대치 같은 게 낮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내리막은 에코로 돌았고 지금은 노멀로 돌았는데, 일단 그 내리막과 오르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모션 자체는 비슷하네요. 근데 그 돌아 나갈 때 그 자세가 약간 좀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또 그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 그 속도 자체는 또 높게 나오고요. 어쨌든 뭐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뭐 그런 캠버와, 그러니까 확실히 캠버와 BYD는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속력도 또 생각보다 괜찮은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전기차로 오면은 그런 기술의 그런 좀 평준화? 그게 좀 더 예전에 엔진차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제 대략 뭐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차들과 비교하면은 정지에서 160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비슷합니다. 오히려 EV3 17인치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추력도 같아요. 그거보다 얘가 살짝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정도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는 더 안 달리잖아요. 그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런 가속력 자체로 보면은 뭐 기존의 그 레거시 회사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1열과 좀 차이가 큽니다. 사실 이 사이즈의 전기차에서 2열 승차감, 거주성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2열 승차감은 1열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확실히 바운싱 자체가 좀 더 거칠고 크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테슬라 있잖아요. 대략 뭐 그거와 좀 비슷한 수준 아닌가. 예전에 모델 3나 Y
특히 그런 하체의 바운싱과 함께 방음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뒤쪽에 그 휠하우스는 방음이 거의 안 돼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렇게 1열은 90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2열은 뒤에 그 휠하우스 바로 그 위에 있어서 그런지 시트가 그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굉장히 좀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1열과 2열은 하체의 승차감 뿐만 아니라 방음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거주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다, 또는 이 차는 1열 위주의 패키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보통 중국차를 가리켜서 소프트웨어는 괜찮고 하드웨어는 좀 모자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금 360도 어라운드 카메라나 이 터치 반응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주행에서 좀 어색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CC로 지금 크루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노면에서는 뭐 딱히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게 좀 안 좋은 노면이나 그 이음에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접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이렇게 가감속이 한 1, 2 정도가 되는데, 또는 좀 그 고저차가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갑자기 거기 지나가면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 훅 하고 조금 나갈 때도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ACC로 좀 안 좋은 노면을 다닐 때 보면은 이런 주행 질감은 좀 떨어지는구나. 보통 이제 다른 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에서.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행에서 보면은 좀 어색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 홀드 이제 걸렸다가 정지할 때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때 소리가 좀 있고,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또 지금은 괜찮은데 어떨 때는 그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그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나요. 좀 더 세게, 아까까지는 뭔가 그 재미도 있는, 재미있을 수도 있는, 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회전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제 스포츠로 좀 더 세게 밟으니까 허둥지둥 하는군요. 근데 그 이제 요즘에 차들은 그 ESC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작긴 작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 이게 그냥 날아갔을 건데, 지금은 이제 ESC가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보완이 되네요. 어쨌든 회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속도를 좀 더 많이 올리면, 좀 더 한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서는 좀 부족한 게 입니다. 또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전자장비 개입이 좀 더 안에서 방금처럼 좀 더 격한 모션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에어로 다이내믹을 잘 이렇게 개발을 못한 차들은 이렇게 90, 100으로 달려도 바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캠버가 그랬거든요. 90으로 달려도 바람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되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차는 그 소리도 무난합니다. 오히려 고속으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이 그렇게 또 큰 편은 아니고, 오히려 좀 고르게 좀 잘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고속으로 달릴 때 이런 주행 안정성도 또는 직진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번에 아토3로 BYD를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또는 예상보다 차의 완성도나 그런 성능이 괜찮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차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BYD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연간 이제 거의 30만 대 정도씩 팔리는 차다 보니까, 이게 조립 마무리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생산을 많이 하면은 그런 이제 자잘한 오류 또는 마감 이런 게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산이 많이 되고 많이 팔리는 차들은 대략 뭐 이 정도의 조립 마무리,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다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호불호가 탈 수가 있죠. 생소한 부분이 많잖아요. 반면에 외장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좀 더 무난하고요. 주행 성능도 이제 보통 대략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에 기대하는 또는 예상하는 그런 주행 질감 있잖아요. 뭐 대략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만족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노면에서는 무난한데, 뭔가 그 장거리를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주행거리를 떠나서.
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를 좀 더 뭐 개선을 하거나 하다못해 시트에 그 요추 지지 있잖아요, 그거라도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토3는 생각보다 가격이 낮게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타고 있는 플러스가 3,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뭐 대략 한 3천만 원 안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또 차의 구성이나 크기를 보면은 이게 경쟁력이 있긴 하죠. 근데 또 차가 가성비만으로 또 선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브랜드라든가 인지도 또는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쌓인 그런 신뢰성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고 또 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거죠. 결정적으로 국내는 보통 소비자들이 되게 깐깐하고 또는 한국 시장이 가장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에 있는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와서 유의미하게 실적을 거두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시장을 보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싼 차 또는 독일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정도만 성공을 하지, 대중 브랜드의 수입차는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요즘에 전기차는 또 수요가 또 감소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BYD가 국내에서 유의미하게 성공을 거두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토3가 생각보다 상품 구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플러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은 굳이 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BYD의 아토3를 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은 돈을 이제 조금만 보태면은 EV3 스탠다드를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EV3와 비교하면은 얘가 이제 차가 조금 더 크고 또 몇 가지 그런 피처가 좀 더 좋긴 한데, 이게 또 종합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뭐 리세일 밸류라든가 또는 뭐 AS의 용이성 등등까지 생각을 하면은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뭔가 좀 망설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방금처럼 이렇게 이음에 지날 때 이게 고저차가 있고 그 접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뭔가 그 ACC로 이렇게 주행할 때 그 가감속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아토3가 상품 구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편의 장비의 구성만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는 뭐 일본 차보다 나아요. 또는 뭐 유럽 차보다 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최신에 그 ADS 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다 들어갔어요. ACC도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 차로 중앙 유지가 성능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타보니까 이 차 역시도 차로 중앙 유지가 무난합니다. 뭐 직진이라든가 뭐 적당히 약하게 굽은 길에서는 중앙을 잘 잡고요. 근데 아까 올 때 한쪽 차선에 라인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대가 정전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최소 평균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60 정도의 배터리 용량으로 이제 국내 기준으로 321km니까 보통 전기차들이 실제 주행을 하면은 공인보다 좀 더 가는데, 이 차 역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제 오늘 제가 촬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여기가 전비가 안 좋은 구간인데, 왜냐하면 신호가 없는 간선도로거든요. 근데 제가 전기차로 촬영할 때 그런 평균적으로 배터리 감소량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은 얘는 오히려 조금 덜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비슷하게 운전을 했을 때. 다만 LFP 배터리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충전 속도가 좀 덜 나오긴 합니다. 전기차가 지금도 저기 이렇게 살짝 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쑥 하고 가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뭔가 주행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실제 속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슈퍼차저에 물려도. 그래서 이 차는 제가 현대 이핏에 물려봤는데 50에서 80%까지 2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최대가 64가 잠깐 찍히긴 했는데, 보통 이제 50kW 되니까 이런 그 충전 속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로써 BYD 아토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